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독재 정권의 억압과 통제에 맞서 불의한 거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시민혁명 4.19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모질고 참혹했던 시기들을 견뎌내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노고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우리 시민들을 억압하고 짓밟았던 독재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내일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권의 실격을 선언하는 집회라고 하는데요. 국민들로부터 탄핵된 박근혜를 석방시켜달라 떼쓰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평가할 주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스튜디오가 새롭게 좀 바꿨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어제 하루 안 봤다고 저 보고 싶으셨죠? 아닌가? 저는 너무 오고 싶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쉬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씹을 거리가 아니라 이야기 드릴 거리가 많은지 발칙한 뉴스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발칙한 뉴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있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일단은 4.19 혁명 59주년인 건 다들 아시겠죠. 4월 19일이니까요. 이승만 독재 한거하며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민의 힘으로 결국은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이승만을 하야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시민혁명,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시민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촛불혁명이 이번 이 4.19 혁명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던 그 4.19 혁명하고 지난 이 박근혜 탄핵의 이 촛불혁명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촛불혁명이 더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거 이제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승만 때는 하야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라면 그걸로 이제 끝났죠. 처벌 같은 건 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 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책임을 묻지도 못했고. 근데 이번 촛불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도망칠 이런 게 없었고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예 재판대에 세우고 지금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 박근혜 그 정부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크고 모두가 당연히 탄핵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5단 케이크 준비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글쎄 그랬던 걸 보면 만약에 진짜 자기들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 역시도 하야를 하든가 어쨌든 도망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대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죠. 근데 모든 혁명이 그랬지만요. 단순히 독재 권력자 하나를 쫓아낸다고 그게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물론 이제 수많은 희생으로 독재자를 쫓아내는 것 그 자체도 우리나라 이 역사상에도 2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잠깐 또 마음을 놓고 독재 권력자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쫓아냈어 이러면서 잠깐 마음을 놓고 관심을 또 놓게 되면 금세 또 아시잖아요? 불의한 세력들이 또 뻔뻔하게 이 얼굴만 쫙 바꿔서 이름 싹 바꿔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름을 싹 바꿔서 머리를 또 싹 들이밀고 과거 독재 권력들을 또 미화하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그래도 공은 있다 뭐 이러면서 재집권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렇게 과거의 독재 권력들을 미화하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두 번 봤나. 뭐 4.19 이 혁명으로 국민들에게 떠밀려서 결국 하야했던 독재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건국의 아버지를 미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 왜곡의 그 노력들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4.19까지 갈 것도 없이 징역형 집행 첫날부터 뭐 박근혜 석방해 달라고 아주 공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권한대행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고 오죽하겠냐 싶습니다. 근데 4.19 혁명이야 그래요.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무려 59년 전이니까 저만 해도 그때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막 거짓말을 있는 대로 하면서 미화를 하려고 한다 쳐. 아니 근데 이건요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것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응? 아니 이렇게 모든 국민의 기억에 또렷하게 그때 당시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나왔던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옆에 막 36.7도의 온풍기들이 막 같이 있으니까 난로들이 같이 있으니까 얼굴은 추운데 공기는 막 오히려 더웠던 그죠? 막 이런 기억들이 또렷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지금 박근혜 무죄 석방 시켜달라고 그 당 안에서 무슨 탄핵 불복 얘기까지 나오는지 이건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들을 이렇게 대놓고 농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촛불 들고 나와서 탄핵 어마어마한 이 압도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던 시민들을 대놓고 다 지금 모욕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하죠. 응? 참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또 4.19죠. 근데 내일이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무려 문재인 정권 실격 선언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총력 투쟁 예고한 나경원, 이미선 임명은 좌파 독재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면서 오늘 4.19인데 내일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내일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를 한다고. 근데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문재인 정권의 실격을 자기들이 선언한다고. 글쎄 그걸 니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요? 아니 뭐 어느 정권이야 누구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를 욕할 수 자기 입장이 다 다르니까 욕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다지만 박근혜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덱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실격을 선언해요. 진짜 아니 뭐 탄핵 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 뭐 국민들한테 싸우자고? 아니 뭐 내세운 이유가 일단 이거잖아요. 지금 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라고. 글쎄 아니 그걸 뭐 반대야 할 수 있다지만 그죠? 이미선 이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고작 이걸로 총궐기 대회 그것도 국민 총궐기 대회라고 이름 붙이며 문재인 정권 실격을 선언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건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좀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그들이 말하는 국민 총궐기 대회 국민은 대체 누구인가 이것도 참 이상하고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 일단은
지난 18일 당원협의회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제 총동원령 당원협의회 원내 지역은 400명 원외 지역은 300명 이상 참석하라고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쪽은 돈 없으면 안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돈 많이 쓰시겠네요. 원내 지역은 400명, 원외 지역은 300명씩 동원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요. 다들 욕하시겠네. 이렇게 날 좋은데 동원령 내려와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면 다들 이제 욕하시겠네요. 근데 어쨌건 이게 되면 성사가 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첫 장외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웃기죠. 공안 검사로 그렇게 숱한 집회 이런 것들에 뭐 불법 집회니 어쩌냐면서 그렇게 맹비난을 했던 입장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을 직접적으로 이 집회는 합법인가 묻고 싶네. 그 입장에서요. 황교안 대표의 그간의 입장에서 이 집회는 그 댁들의 집회는 합법적인가도 묻고 싶고. 아무튼 총궐기 대회 이후에 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까지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할 거 다 할 모양이에요. 일단은 경찰 집회 신고에 따르면 집회 당일에 약 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원하면 이 정도 되나 봅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게 된다면 총궐기 대회는 없던 일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아마 집회가 예정대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물론 다른 후보의 임명 강행을 비롯한 인사 참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근데 인사 문제로 이렇게 무슨 국민 총궐기 대회까지 할 일인가도 참 그렇고 뭐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자유한국당이 언제는 일을 했던가 싶고, 네. 뭐만 하면 뭐 그냥 판 없고 나가시고, 뭐만 하면 수틀리면 나가서 보이콧 한다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기껏 또 국회에서 일하나 싶었더니 또 밖에 나가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뭐 다 필요 없고요. 어찌됐건 뭐 이미선 후보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국민 감정이 안 맞다 이런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불법 사유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있는지 좀 확실한 걸 꺼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이미선 후보를 낙마시키겠다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요걸 빌미로 해서 세과시를 한번 해보겠다, 문재인 정부에 한번 이걸 펀치를 한번 날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좀 읽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왕 그래요. 뭐 문재인 정부 실격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되게 좀 자기들은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려거든. 적어도 박근혜 석방 얘기 같은 거는 같이 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이걸 동시에 막 진행을 하시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박근혜를 되살리자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박근혜를 되살리자 동의하십니까? 손 떨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심지어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이렇게 박근혜 석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대한애국당에서도 내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입으로만 행동하고 비겁한 당이 뭘 한다는 건지, 자유한국당은 태생부터 배신의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와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대한애국당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박근혜 석방을 얘기해왔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박근혜 석방 얘기하면서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데려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스탠스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 서울 지역, 이 서울 중심 지역 있잖아요. 광화문, 서울역 뭐 이런
일대 다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씨 좋다고 놀러 이렇게 나들이 나오셨다가 큰일 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대한애국당 집회가 예정돼 있고 오후 3시에는 남대문을 지나서 시청 앞 세종로 이렇게 뭐 이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행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4시에 또 2부 집회를 한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장외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이 일대는 그냥 다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족들 데리고 나왔다가 이제 큰일 나는 연인 뭐 가족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피해 가자고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요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 있죠.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드디어 심의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참. 지금 뭐 이 망언 나온 지 2달이 훌쩍 넘었죠. 2월 8일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연 어떤 징계안이 나오게 될지 글쎄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징계 제대로 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최고위원이고 뭐 이런데 거의 뭐 솜방망이가 되지 않을까. 대충 경고 정도 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거 뭐 글쎄 당에서 퇴출하는 것도 안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는 그때 당시에 아예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국회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과연 자유한국당이 할까?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뿐만은 아니라 국회 퇴출은커녕 뭐 자유한국당 퇴출도 안 하지 않을까요? 김진태, 김순례를 퇴출했다가는 당에서 그토록 보듬고 싶어하는 이 태극기 부대 이 어르신들을 또 어떻게 보면 내치게 되는 것 같은. 김진태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태극기 그리고 아이돌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 생각에는 뭐 당 안에서 내쫓지도 않을 것 같고. 징계도 거의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형식적인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참에 확실하게 정말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징계했다 이런 망언들을 자유한국당이 좀 의지를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정상이고요. 맞는 거고요. 그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망언 의원들도 지금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또 과연 어떻게 하시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지금 이러한 행보가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의 차기 총선 투쟁을 위한 좀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이런 기사가 떴는데 보이시나요? 황교안 대표가 5.18 행사에 참석한다. 광주 방문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4.19고 다음 달이 이제 5.18이 있죠. 근데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 총리 자격으로 행사에 가서 그때 막 거의 뭐 모욕적인 아주 국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5.18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억지로 끌려온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와서 이제 기념사를 읽고 뭐 이랬던 것 외에는 이제 당대표 자격으로는 처음인 거죠. 갔는데. 근데 이걸 가려면 5.18 이 망언을 한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전에 징계를 끝내고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좀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5.18 망언 징계도 이제 하고 그리고 기념식까지도 참석을 하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싹 이 극우 편향된 이미지를 좀 세탁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뭐 자기들이 당대표가 되고 이러면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표심이 중요하니까 더 극우적으로 막 클릭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어쨌건 총선은 누가 봐도 이 중도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5.18 이쪽도 가서 뭔가 좀 글쎄 자기들이 당장의 민심을 돌리진 못해도 뭔가 좀 욕을 듣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뭔가 자기가 좀 중도로 클릭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해요. 좀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분석이고요. 근데 그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될까? 당장에 지금 공안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사람, 게다가 지금 박근혜 석방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 황교안 대표도 직접적으로 박근혜 뭐 여성의 몸으로, 그럴 때면 여성의 몸이야. 어제 그 여성의 몸으로 뭐 너무 힘들다며 석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당 차원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극우로 초극우로 이미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이게 과연 그 기념식에 가서 욕 좀 듣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응? 글쎄. 아니 적어도 진정성이 5.18 이 기념식에 참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나 5.18 유족들에게 또 어떤 한마디를 하거나 이런 것부터 진정성 있는 사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당 차원에서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될까 싶고, 그죠? 그리고요 하나 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 채용 청탁 건으로, 비리 건으로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거짓말이 또 드러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KT에 채용 청탁을 한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뭐 여러 있다, 뭐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정치인 명단 2명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KBS 단독 보도인데요. 근데 사실 뭐 3명이 그치진 않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KBS 단독 보도고요. 전 새누리당 김희정, 김영선 의원,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 기사가 떴네요.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합격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 모두 9명이라고 하는데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이들 중 고졸 공채 4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KBS 취재 결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전현직 국회의원 두 분도 서유열 전 사장에게 지인의 자녀가 KT 고졸공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여기 김희정,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김희정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 이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당 안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아무튼 두 사람이 채용을 청탁한 이들은 이른바 관심 대상자로 따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관심 대상자. 네, 이들의 인적사항 옆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이 다 적혀 있어서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아주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뭐 이분들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당시 KT 고졸공채는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 그리고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이제 과정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관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실무 면접부터 치렀다고 합니다. 그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인데 그럼 그냥 사람만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다 어느 의원님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거 보고 아유 누구 의원님 지인이시네 합격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대요. 그 정도면 뭐 글쎄 얼마나 이 수준이 안 됐는지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바로 건너뛰고 실무 면접을 해줬는데도 안 된 거야. 그랬는데 당시 실무 책임자가 불합격이라고 못 박지 말고 불합격권이라고 표시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채용이 계속 진행됐다고 하고요. 불합격권은 뭐야? 불합격이라고 못 박지 말라는 건 뭐야? 아니 불합격이 있으면 합격이 있고 이런 건데 불합격권이라고 하라고. 네, 불합격 됐는데 불합격권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채용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불합격권이었는데 합격자가 되셔가지고 네, 최종 합격이 되셨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네, 불합격권 대체 뭘까? 아무튼 김 전 장관과 김 전 의원 측의 해당 의혹에 대해서 각각 물어봤는데 역시나 두 사람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김성태 의원도 무관한 일이라고. 우리 딸은 그저 그 인편으로 본인이었는데 인편으로 보냈다. 우리 딸은 분명히 합격 통지서도 받았고 정당하게 채용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무튼 정말 이러한 의혹들 그것도 당에 굉장히 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의원들이 채용 청탁한 사례들,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는 건인데 지금 뭐 이렇게 3명이면 숱하게 많을 거예요. 강원랜드도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채용 KT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겠죠. 조만간 검찰에서 김 전 장관 등을 소환해서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제대로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주류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안 되면 정말 뭐 글쎄 특검이든 국정감사든 충분히 좀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KT 관련해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막 분노를 그렇게 하시면서 막 펄쩍 뛰면서 그렇게 찔리는 티를 내신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렇구나. 벌써 지금 3분이 이름을 올리셔가지고요. 어쩐지 너무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 그죠? 너무 티를 냈어?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밝혀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그 광화문 서울역 일대 이렇게 내일 안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